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사르비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받아들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불편한 경험을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제거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혹은 극도의 슬픔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핑계로 그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거나 다뤄야 하는 문제가 너무 힘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다뤄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다가서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주한다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내가 대상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체념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과 상황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즉,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동 반응 모드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온전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각하면서 어려움이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알아차리다 보면 가장 현명한 방식의 대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종래의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내적인 힘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알려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언어를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숙.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우울, 초라함, 순간적 깨달음이 기대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비록 그대의 가구를 앗아가고 난폭하게 집을 털어버리는 슬픔의 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환희를 위해 그대를 비워주러 온 것일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수치심, 원한 그들을 웃으며 문간에서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거나 감사하라. 왜냐하면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내온 안내자들이기에. 이 시를 쓴 시인 루미는
13세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800년 전 활동한 수니파 무슬람인 루미가 21세기 들어 미국에서만 수백만 권의 시집이 팔리며 시대와 지역과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베스트셀러 시인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시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성찰을 전달하는 감동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시인의 놀라운 힘과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루미는 삶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마주하는 시인입니다. 그는 고통과 상처를 포함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마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처는 당신에게로 빛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그는 가슴이 열릴 때까지 오히려 가슴이 계속 무너져야 한다는 역설적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가 기도하기에 완벽한 때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의 이러한 역설적 표현들 뒤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전달해주는 전령이기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그의 일관된 입장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 시 여인 속에서도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마치 손님처럼 찾아오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그 모두를 환영하며 맞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쁨, 우울, 초라함, 순간적 깨달음, 어두운 생각, 수치심, 원한같이 모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다 망라됩니다. 시인은 우리를 찾아오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난폭하게 집을 터는 강도 같은 슬픔의 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비워내고 새로운 환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에 문간에서 맞이하며 안으로 초대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대치 않은 손님이 누구이건 감사하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알 수 없는 저 멀리서 온 내 인생의 안내자, 즉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루미의 시는 놀라울 만큼 직접적이고도 강렬하게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세라피의 중요한 주제, 즉 고통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의 뇌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실제의 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형태로 뇌의 반응이 단순화되면서 우리 안에 창조적 역량이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마주하기 시작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확한 근거가 없거나 우리가 단지 주관적인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두려움과 실제의 어려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도와주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몸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렵고 불쾌한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그대로 그 생각이나 느낌이 머물러 있도록 잠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자신의 신체 반응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어려움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럴 때 바쁜 마음 대신에 몸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에 곧장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기가 용이해집니다. 예컨대 어깨와 목은 우리가 특히 긴장할 때 불편해지는 곳입니다. 두려우면 심장이 뛰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파오기도 하죠.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몸에서는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아픔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체적 반응은 알아차리기 힘들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여러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위에 주의를 둡니다. 그리고선 들숨과 함께 그 부위로 숨을 들이쉬고 날숨과 함께 그 부위로 숨을 내쉰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신체 부위에 부드럽고 따뜻한 주의를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느껴도 괜찮아. 이 감각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도 좋아. 이런 식으로 속삭여줍니다. 그리고서 그 감각과 함께 머물면서 그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선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감각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너무 강한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잠시 어려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부위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 부위를 지켜보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자신의 성향 또한 지속적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자동 조정 모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통해 불편한 진실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그 반응의 강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을 떠올려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때가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진정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부정적 생각과 감정의 연쇄적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부정적 생각과 느낌, 신체적 감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동 회피 경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적인 힘이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차츰차츰 하나하나 불편한 진실들을 받아들이고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듯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분명히 보고 깊이 이해하며 기존에 발견할 수 없었던 가장 현명한 방식의 대응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불편한 진실에 휘둘리거나 압도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힘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결국 이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며 부단히 성찰하고 성장하는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